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더 이상 그 문장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날 회사에서 곧장 온 거야? 어제까지는 그 말이 입술 안쪽에 붙어서 밥을 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장을 손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내 하루를 망칠 것 같았다. 묻는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질 거란다. 나는 아직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없다. 준비가 없는 질문은 던지지 않는 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까지의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조금 식을 거라고 믿었다. 컵을 꺼내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는데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결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는 일이다.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의심을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정했다. 남편에게는 묻지 않는다. 영수증을 들이밀지도 않는다. 왜 그랬어? 같은 말로 사람을 몰아세우지도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움직인다. 나는 누군가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줄이고 싶을 뿐이다. 식탁 서랍을 열어 종이봉투를 꺼냈다.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봉투를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다. 왜냐하면 여기에 적힌 장소는 내 상상 속에서 너무 큰 덩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덩어리는 내 손으로 한번 만져서 크기를 재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집안에서만 부풀린다. 나는 봉투에서 영수증을 꺼내 주소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씩 읽는 동안 내 마음이 묘하게 정돈되는 걸 느꼈다. 창밖은 생각보다 밝았다. 평범한 평일 아침의 빛. 그 빛 아래서 내가 크게 어그러질 것 같진 않았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외투를 꺼내 걸쳤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서 보고 돌아오자. 그게 오늘의 결단이었다. 묻지 않고도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 그 정도면 충분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작게 적었다. 현관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인지, 내 마음을 더 자극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나는 계속 말로만 싸우게 된다. 말로 싸우는 건 결국 사람을 향한다. 나는 내 불안을 남편의 얼굴에 붙이고 싶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붙이는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를 못 견딜 것 같았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건을 탁탁 터는 소리, 면도기를 켜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는 왜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는 걸까? 나는 그 차이를 견디기 위해서라도 내 머릿속이 아니라 밖에서 확인해야 했다. 밖의 공기는 차갑고 단순해서 과장된 생각을 금방 식혀주니까. 나는 봉투를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다. 꺼내 들고 다니면 내가 스스로를 더 몰아세울 것 같아서였다. 대신 가방끈을 조여매며 오늘의 규칙을 하나 더 붙였다. 누굴 찾지 말 것, 누구를 의심하지 말 것, 그저 장소만 볼 것. 장소만 보고 돌아오면 적어도 나는 오늘 하루를 내 방식으로 처리한 셈이 된다. 그 정도면 내가 나를 조금 덜 미워해도 된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나는 일부러 생각을 줄였다. 생각이 길어지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니까. 대신 발바닥에 감각을 세웠다. 보도블록의 모서리가 얇게 발을 밀어올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찬바람이 목도리 틈으로 들어왔다. 이런 건 의심과 상관없는 것들이어서 좋았다.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과 차들의 줄을 보며 이 동네도 저 동네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떠올렸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병원을 가고, 누군가는 그냥 집으로 간다. 나만 특별한 마음을 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특별한 건 마음뿐이다. 겉으로는 다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행동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다.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는 것이라고 나는 표현을 고쳐붙였다. 영수증을 다시 펼쳐 주소를 확인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다. 어제는 그 스침이 날카롭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냥 종이였다. 종이는 죄가 없다. 종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을 덧댄다. 나는 해석을 내려놓으려고 애썼다. 내려놓는 대신 눈으로만 보자. 눈으로 보고 나면 내 머리가 만든 그림이 조금은 수축할지도 모른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마음이 오히려 조용해졌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비워서였다. 혹시 남편을 보게 될까봐 오는 게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낮고,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이 장소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상상으로 씌운 덧칠이 얼마나 과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정도면 나에게도, 내 양심에게도 설명이 된다.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가 바뀌기까지의 몇 초가 길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한 번 더 감아 쥐었다. 돌아가도 돼. 마음 한쪽이 말했다. 그러나 돌아가면 나는 또 서랍을 열었다 닫을 것이다. 그게 더 싫었다. 주소를 따라 몇 걸음 옮기자 건물이 보였다. 생각보다 평범했다. 회사 건물인지 상가인지 애매한 얼굴, 유리와 회색 타일이 섞인 흔한 외관.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나를 멈추게 했다. 내가 만들었던 장면들이 벽에 부딪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건물 앞에서 잠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안심이 됐다. 나는 여기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였다. 건물 앞 안내판에는 층별 입주사 이름이 빽빽했다. 나는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다. 하나하나 읽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 된다. 오늘의 나는 찾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로비 바닥은 반질했고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사원증을 찬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나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서 그 흐름만 잠깐 바라봤다. 남편과 닮은 뒷모습을 억지로 찾지 않으려 시선을 바닥 타일의 무늬로 내렸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려는 것도, 여기엔 뭔가 있다고 몰아붙이려는 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숨을 짧게 들이쉬었다. 숨이 코끝에서 차게 걸렸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한 결심을 여기서까지 지키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섰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손을 내렸다. 로비의 소음을 한 번 더 귀로 담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다시 목을 스쳤다.
나는 바로 발을 떼지 않고 맞은편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잠깐 봤다.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속은 달랐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한 일이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날 뻔했다. 보고, 서 있고,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이다. 이게 무슨 확인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래도 내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집 안에서만 커지던 그림을 실제 크기로 한번 본 느낌이었다. 내가 영수증 위에 덧붙였던 장면들이 여기서는 힘을 못 쓴다. 현실은 생각보다 말이 없었다. 평범한 로비, 바쁜 걸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리. 그 무관심이 서운함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남는 게 이상했다. 나는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섰다. 앉아있으면 또 생각이 시작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몸을 움직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오늘의 행동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했다. 나는 남편을 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상상을 시키러 왔다. 그렇게 적어두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풀렸다.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질문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하루 종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는 사람은 아니게 됐다. 움직였고, 받고, 돌아왔다. 그게 오늘 내가 한 전부였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는 종이봉투를 떠올렸다. 그 영수증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 행동이 그 종이를 무력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다만 내가 그 종이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었다. 끌려가는 대신 내가 한번 다녀온 셈이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아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벗어 걸고 부엌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다. 물이 손등을 지나가자 아까 로비에서 느꼈던 따뜻한 공기가 다시 떠올랐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은 나를 덜 괴롭혔다.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저녁 뭐야? 단순한 문장. 나는 국 끓일게 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답장으로 오늘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말로는 못했지만 발로는 다녀왔다. 나는 봉투를 꺼내 서랍 맨 안쪽이 아니라 앞쪽 칸에 넣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다음에 꺼낼 때 오늘의 나를 먼저 떠올리려고. 그리고 달력을 한 번 더 봤다. 병원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펜을 내려놓았다. 확인은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은 분명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생각이 내 속을 덜 시끄럽게 해줄 것 같았다. 창문을 살짝 열어 찬 공기를 들였다. 국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일은 내일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했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듯 나도 오늘은 내 마음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